한국경제TV 생생한 실전 투자 정보 와우퀴. 월 5,000원 커피값으로 투자 정보가 내 손 안에 배달됩니다. 와우킥 N에서 만나요. 안녕하십니까. 2분기, 3분기, 상반기 베스트 현상준입니다. 아마 코스피 4천 부근에서 이제 회복을 했다, 다시 4천 넘어졌다. 이런 부근에서 변동성 시장이 굉장히 강한 요즘이에요. 특히 섹터가 계속 많이 변하고 있고, 특히 당일 시장에서만 봐도 고점과 저점 대비해서 굉장히 많은 폭을 나타내는 그런 시장인데, 이런 시장이 예전에도 한번 있었죠. 기억을 하실지 모르겠습니다만은 코로나 시기에 2020년 이후 21년 1월부터 약 6개월간, 좀 길게는 한 7, 8개월간 아주 강한 변동성 시장을 가져갔던 그 기록이 있습니다. 근데 그때도 마찬가지였어요. 외인이 바닥에서 매집을 해서 들어오고, 그리고 나서 기관, 그 다음에 개인에게 물량이 넘어가는 그 시기였는데, 특히 개인이 제일 많이 매매를 하는 구간, 그 구간에서 변동성 장세가 굉장히 많이 펼쳐졌던 시기였습니다. 이제 앞으로 당분간도 그런 시기가 좀 나올 것으로 좀 예상이 되는데, 오늘 이 시간에는 그 기간 동안 변동성 시장을 어떻게 대응하면서 나갈 수 있는지, 그 방법, 그리고 인사이트에 대해서도 한 번 더 말씀드릴 테니까요. 끝까지 시청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코스피 월봉을 좀 갖고 와봤어요. 그동안에 잘 내려왔다가 급격히 상승을 했죠. 요 11월에 단기적으로 지금 음봉이 좀 진행이 되면서 조정이 조금은 나오고 있습니다만은 여전히 추세는 살아있는 모습이에요. 근데 이전에도 제가 이전 방송에서 늘 말씀을 드렸다시피, 바닥에서 올라왔을 때 보통 강세장이다라고 하면은 보통 2배가 오르는 게 통상적입니다. 근데 여전히 아직은 좀 살아있기는 해요. 그래서 만약에 바닥에서 2배가 올라간다라고 하면은 이론상으로는 4,400까지는 열려 있는 게 어느 정도의 컨센입니다만은, 어느 정도 이제 4,200 그러면은 앞으로 2021년에도 그랬었습니다만은 상단이 올라가고 나서 변동성 장세가 있고 난 다음에 그 위폭 진폭이 약 5%에서 사실 10%는 좀 채 안 되는 그런 모습이 나타나고는 있어요. 그래서 향후에 11월, 12월 넘어가면서 어느 정도 윗선을 거의 이제 커버를 하는, 그러니까 캡을 씌우는 모습이라고 해야 되겠죠. 그래서 이 4,200에서 내외를 왔다 갔다 하는 그런 모습이 나타나지 않을까, 좀 그렇게 한번 조망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코스닥 월봉이에요. 근데 이전의 고점들을 보면은 거의 다 이제 라인이 와 있는 것을 어느 정도는 좀 확인이 되실 텐데요. 그래도 조금씩 넘어가면서 이전 고점을 좀 돌파하려는 모습은 나타나고 있어요. 그러니까 추세적으로 보게 되면은 힘은 여전히 살아있다. 코스피 대비해서 코스닥이 여전히 아직까지는 상단으로 조금 더 남아있다. 이렇게 좀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지난 증시 한 목요일쯤에도 코스피보다는 코스닥 중소형 종목단이 조금은 더 힘을 좀 받았던 그런 모습인데, 앞으로도 그런 모습이 좀 자주 나오지 않을까 좀 생각이 좀 듭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대형주도 좋지만 이제 끼 있는 거래량을 좀 동반을 하는 그런 종목들이 앞으로는 많은 수급을 좀 받지 않을까, 좀 그렇게 생각을 좀 해보고, 좀 후수를 하겠습니다만은 단기적으로 튀어줬을 때는 좀 빠르게 수익을 좀 챙기시면서 확정 수익을 가져가는 전략도 나쁘지 않겠다라는 전략, 잠시 후에 차트를 통해서도 한 번 더 말씀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국내 증시 리뷰를 좀 잠깐 해보도록 할게요. 뉴스를 많이 접해 보셨겠지만 미국 금리 인하 불확실성이 많이 커졌죠. 근데 일단 이전에 있었던 인하에 대한 기대감이 좀 많았었고, 그리고 나서 불확실성이 좀 커지다 보니까 동결에 대한 얘기가 좀 많이 나오고 있죠. 그래서 단기간적으로 좀 출렁이는 부분은 있습니다만은 어느 정도 저점을 딛고, 오늘 같은 경우에도 나스닥 지수도 같은 경우에도 많이 좀 내려왔다가 다시 회복을 하는 이제 미장의 모습을 좀 보였었는데, 단기간적으로 그렇게 밑꼬리를 달고 올라가는 그런 모습이 좀 나타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국내 증시에도 그런 부분이 좀 연출이 될 가능성이 높다라는 점, 특히 다음 주 월요일이 기술적 분석으로 봤을 때 제일 중요한 자리입니다. 혹시 월요일 날이 무너지지만 않는다고 하면은 단기 박스권을 어느 정도 예견해 볼 수 있는 그런 자리다, 이렇게 볼 수 있을 것 같고,
어제 월요일 날 증시가 조금은 만약에 하방 추세를 좀 더 보인다라고 했을 때는 다시 한 번 더 저점을 좀 체크해 봐야 되는 그런 중요한 자리이기 때문에 월요일 증시를 꼭 다시 한 번 더 지수 측면에서 꼭 확인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일본 키역시아 부진. 일본은 정확하게 하한가라는 개념 자체가 우리나라하고는 조금은 다릅니다. 그래서 금액적인 부분이 어느 정도 내려오게 되면은 퍼센트와는 다르게 각 금액별로 좀 하한가의 좀 기준이 살짝씩은 다르죠. 한 23% 정도 하락을 하면서 하한가를 맞게 됐는데 랜드 시장이 뭐 불안한 것이다라는 약간 뭐 내용은 나왔습니다만 그것은 일단 우리나라 시장하고는 조금은 약간 좀 다른 부분이지만은 그래도 일본 아시아 시장에서 불안함이 나오다 보니까 국내까지도 영향을 줬던 부분이 있습니다. 자, AI 버블론도 지속이 좀 됐었고 환율에 대한 상승도 우리 시장을 좀 잠깐 좀 짓눌리지 않았나 좀 생각을 해보는데요. 어찌 보면은 단기적 그리고 우리하고는 조금은 살짝은 좀 다른 이슈들이 글로벌 증시에서 나오다 보니까 국내에도 영향을 좀 준 것으로 좀 보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러면은 국내 증시 전략은 어떻게 되는가? 근데 증시가 이제 고점에 와 있단 말이에요. 그렇게 되면은 변동성 순환매가 정말 강해집니다. 앞서 말씀드린 대로 2021년 코로나 이후에 21년, 22년에 굉장히 상단에서 개인들 매매가 정말 많았어요. 그럴 때마다 큰 손들의 움직임이 굉장히 바빴다라는 점 그리고 아마 앞으로 당분간은 여러분께서 증시를 보실 때 이 종목 처음 들어본 종목인데 이 종목은 많이 못 들어본 종목인데 뭐지라고 찾아보시는 경우가 굉장히 많아질 겁니다. 그만큼 중소형 단 작은 종목단에서 강한 수급이 들어오는 그런 종목들을 좀 눈여겨 보셔야 되겠다라는 점 말씀을 좀 드립니다. 저희가 좀 수익을 많이 냈던 종목들 위주로 해서 어떤 자리에서 좀 공략을 좀 해봐야 되는지 한번 체크 포인트를 가져와 보도록 하겠습니다. 현대 ADM이에요. 저희 같은 경우에도 이 현대 ADM을 2번을 매매를 했는데 지금은 종목도 종목이지만 자리를 정말 잘 보셔야 돼요. 자리 매매를 정말 잘 하셔야 된다라는 점 다시 한번 강조드리는데 추세는 잘 유지가 되고 있습니다만은 매매를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여러분 수익이 많이 달라지게 되겠죠. 이런 자리에서 혹시 매매를 하고 계시진 않나요? 상단에서는 어느 정도 매도를 하면서 분할로 나가셔야 되는데 아무래도 매매를 하시다 보면은 여기에서 더 올라갈 수 있을 것 같아라는 기대감 플러스 약간의 착시 현상을 보이게 됩니다. 이제 그렇기 때문에 심리적으로 불안하게 되면서 고점에서 자꾸 들어가시게 되는 어떤 그런 매매를 하시게 되는데 그런 매매보다는 남들이 이 자리는 나 매수하기가 너무 까다롭고 좀 두렵다. 너무 어려워. 특히 아마 시청자분께서도 혹시 선물하시는 분들은 그런 느낌을 많이 받으셨을 거예요. 누구도 들어가기 싫은 자리에서 클릭을 한번 해보신 경험이 있지 않나요? 그럴 때마다 아마 수익이 굉장히 좋으셨을 겁니다. 그만큼 사람 심리에 반대 작용이 되고 있다. 지수도 마찬가지고 선물도 그렇고 현물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매매를 하기가 나 이 자리는 너무 두렵다 하는 자리들에서 매수를 하시고 꼭 상단에서 매도를 하는 전략, 이번에도 하단에서 매수하고 상단에서 매도하는 전략으로 가셔야 된다라는 점, 그리고 분할 매수, 분할 매도를 꼭 철저하게 하셔야 된다는 점 다시 한번 강조를 드립니다. 다음 종목도 이제 LNC 바이오예요. 이 종목도 마찬가지예요. 같은 결이고 매수해서 매도. 최근에 바이오 섹터, 그러니까 종목 매매를 하실 때 요새 섹터가 바이오가 괜찮다. 그러면은 전체적으로 바이오에 대해서 관심이 많이 가지시고 특히 이 섹터 내에서 개별주 장세, 옥석 가리기를 잘해야 되는 장세다라고 제가 말씀을 많이 드렸는데 이 증시에서도 이런 튀어주는 종목들 몇몇 그리고 비만 치료제 이런 것들을 좀 중점적으로 제가 많이 말씀드리고 매매도 했는데 그런 매매들을 좀 하셔야 되겠고 종목 선별을 잘 하시면서 전체 큰 그림을 그리시고 그 안에서 세부적으로 종목을 고르시는 그런 전략이 좀 필요합니다. 근데 뭐 꼭 이번 시장뿐만 아니더라도 늘 그렇게 처음에 큰 숲을 보시고 나무를 조금씩 좁혀 나가시는 그런 전략을 좀 잘 해보시고 그 다음에 매도를 정확하게 타점을 잘 잡으셔야 된다는 점.
심리적인 부분이 제일 많이 작용이 될 거예요. 매매하기가 다 싫다 하는 자리들이 있을 겁니다. 그런 자리에서 거꾸로 매수를 하셔야 되고 매도를 하셔야 되고 매도를 해야 되는 자리면은 심리적으로 반대로 나는 여기서 들어가야 되겠다. 반대로 심리작용을 좀 해보시는 그런 전략도 한 번 더 추천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안주도 최근에 좀 많이 올라왔었죠. S2W. 저희도 바닥에서 많이 내려온 자리에서 어느 정도 좀 잡아보고 그리고 나서 상승했을 때 나오는 전략. 늘 말씀을 드립니다만은 분할 매수, 분할 매도만 해도 여러분들 절반은 성공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보통 매매를 하실 때 한 번에 매매를 하시는 경우가 정말 많아요. 그렇게 됐을 때 사실 부동산 만약에 투자를 하신다 하면은 나눠서 투자하시는 경우가 그렇게 흔치는 않죠. 거의 불가능에 가까운데 주식은 그걸 충분히 할 수 있는 영역이기 때문에 분할로 꼭 한번 해보시길 좀 추천을 드리고 쉽지는 않을 겁니다. 한 번에 그 계좌를 다 털으려고 하는 그 욕구가 있거든요. 하지만 증시가 변하는 데 따라서 계속 분할로 좀 정리를 하시는 것이 좋겠다. 좀 말씀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차 전지를 좀 갖고 와봤어요. 저희가 이제 무료 방송 때 좀 추천을 드렸던 종목이고 좀 좋은 수익을 좀 거뒀던 종목인데 2차 전지 특히 ESS 시장이 앞으로 많이 발전할 것이다. 이 얘기를 올해 상반기 내내 방송에서 많이 말씀을 드렸어요. 작년 하반기에는 올해 상반기에 원전 그리고 반도체, 조선이 많이 갈 것이라고 많이 말씀을 드렸고 올해 상반기에는 올해 하반기에 2차 전지 특히 ESS 시장이 많이 확대될 것이기 때문에 상승세가 좋을 것이다 라고 말씀을 드리면서 LNF, LG화학 또 그리고 첨보 이런 종목들을 정말 많이 좀 말씀을 많이 드렸는데 이런 종목들 앞으로 조금은 더 여력이 있어 보입니다. 주봉과 월봉을 만약에 좀 켜보신다고 하면은 이제 바닥에서 올라오는 종목이다 이렇게 보실 수 있을 것 같고 특히 탄산 리튬이 최근에 저점에서 계속 올라오고 있는 가격대가 있기 때문에 이 부분 같이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태양광 거기는 이제 폴리실리콘을 좀 보시면 되겠고 2차 전지는 탄산 리튬 가격을 좀 차트로 많이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체크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앞으로는 더 상승세가 조금은 더 있어 보이는 특히 이렇게 상승세가 한번 나와주고 한 조정을 한 2주간 좀 가져갔었죠. 좀 기간 조정이 가져가서 이격을 많이 좁히는 모습이 나온 다음에 다시 한 번 더 상승이 나와줬을 때는 그 이후에 상단을 좀 돌파하는 모습이 많이 나오기 때문에 늘 한번 체크해 보셔야 되는 흐름입니다. 앞서 말씀드린 대로 LNF 이 자리도 비슷하죠. 저점에서 저희도 잘 매수를 해서 고점에서 우선 매도를 하고 다시 자리를 좀 보는 그런 모습인데 이렇게 증시가 좀 변동성이 있을 때는 자꾸 어느 정도 상단이 나왔을 때 매도를 하고 다시 한 번 더 분할로 잡는 연습이 좀 필요해요. 예를 들어서 여러분이 15,000원에 사서 10,000원에 팔았지만 바로 그 증시가 튀어준다고 했을 때 11,000원에도 바로 사시고 올라가시는 것이 좋지 10,000원에서 그대로 밀려서 본전까지 다시 내려오는 평단까지 내려오는 그런 모습이 좀 자주 나타나기 때문에 중간중간 확정 수익을 가져가시는 전략이 좋겠다라는 말씀을 좀 드리면서 LNF도 앞으로 좀 2차 전지 관련해서 좀 지속적으로 보셔야 되겠다라는 점 다시 한번 체크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STO 최근에 이제 토큰 증권 얘기가 많이 나오고 있죠. 그래서 토큰 증권 관련해서는 앞으로 이제 법사위에서도 얘기가 좀 나오고 있고 이제 제도화가 되게 되면은 향후에 올해 하반기에 또 올라갈 수 있는 그런 종목이 될 수 있어서 저점에서 잡으시면서 일단은 저희는 당일날 매매를 또 했습니다만은 이 변동성 시장에서 다시 한번 계속 상승 흐름을 좀 가져가지 않을까 그러면서 추세가 꺾이지 않는다면은 이 종목도 뭐 꾸준히 한번 보시는 것도 한번 추천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시장에서 제일 원하는 섹터, 제일 많이 회자되는 그런 이슈와 종목, 섹터를 엮어서 보시되 그 중에서 가장 많이 거래량이 돌고 특히나 큰 손들이 좋아할 만한 그런 자리들을 꼭 확인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간략하게 저희가 최근에 수익을 좀 많이 냈던 그런 종목들을 좀 말씀을 좀 드려봤었고 들어보시면은 느낌이 오실 거예요. 최근에 굉장히 핫했구나라는 거를 많이 느끼셨을 거예요. 뭐 2차 전지, 바이오, 보안. 특히나 이제 보안 같은 경우에도 AI가 엮여서 앞으로 지속적으로 얘기가 나올 수 있을 것 같고 또 해킹에 대한 얘기도 많이 나왔었죠. 이제 그런 자리마다 매매를 꼭 동참을 하셔서 저점 매수, 고점 매도 당연한 거지만 그게 잘 쉽지가 않죠. 그 부분 저하고 함께 계속 지속적으로 좀 많이 체크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증시를 앞으로 그러면 어떻게 전략을 세울 것이냐? 자, 변동성 장세에서 단기 상승 기대는 종목을 좀 골라야 된다. 특히 거래량 기반으로 수급이 도는 섹터를 확인을 해야 되는데 사실 쉽지가 않죠. 뉴스를 좀 많이 접하셔야 될 것 같고 그 가운데서도 옥석을 가리기 위한 좀 중요한 시기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확정 수익 단기간적으로 올라주게 되면은 바로바로 수익을 챙기시는 시기예요. 좀 끌고 가시기보다도 빠르게 수익을 챙기시면서 안정적인 매매를 좀 하셔야 되겠다라는 점 다시 한 번 더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잡아드릴 하나의 종목 섹터는 앞서 또 언급을 드렸던 STO 조각투자, 조각증권, 토큰증권에 대해서 이달 도입이 될 수도 있다, 법안 상정이 될 수도 있다는 얘기가 나오고 있어요. 그래서 뉴스를 많이 접해 보셨을 텐데 제가 드릴 종목 오늘 STO 관련해서 핀 걸 갖고 와봤습니다. 11월 24일에서 25일 토큰증권 법안 통과 기대감이 있고 STO 발행 관련해서 유통 플랫폼 기술 고도화에 대한 기대감이 좀 있죠. 그래서 K옥션, 서울옥션, 유라클 관련주들이 엮여 있기 때문에 HTS 한 구석에다가 한번 좀 띄워놓으시고 어떤 섹터들이 같이 움직이는지 좀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런 종목들 움직임 비슷하게 가고 있으니까 최근에 거래량 동반해서 올라가는 종목들 위주로 한번 더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차트를 한번 잠깐 보도록 할게요. 최근에 좀 많이 좀 내려왔었죠. 근데 그 이전에 거래량이 좀 나와주면서 변동성이 굉장히 강했던 종목이에요. 근데 이런 자리들은 이 하단에서 매수하시고 상단에서 계속 박스권에서 잠깐 변동성을 가지는 플레이가 중요한데 이 상하단만 해도 약 20에서 30%예요. 굉장히 폭이 좀 넓죠. 이번에도 아마 그런 흐름이 나타나지 않을까라고 기대를 좀 해보면서 거래량이 이제 붙기 시작하기 때문에 단기적으로 조정이 나오고 다시 한번 더 이슈가 나오면서 상승하는 그런 변동성 장세의 흐름을 탈 수도 있겠다. 그래서 한번 더 핀 거에 대한 종목 말씀을 한번 드려봤습니다. 제가 이제 9월, 10월 누적 수익으로 보면은 매달 한 200% 정도씩은 늘 수익을 좀 드리고 있어요. 종목을 좀 자세히 보시게 되면은 전반적으로 대형주 한 20-30% 그리고 중소형주 한 70% 정도로 변동성 있는 장세에 돌입을 했기 때문에 이런 종목들을 주로 많이 드리고 있는데 제가 오늘 무료 방송에서 말씀드릴 또 내용도 이런 변동성 시장에서 어떻게 대응하면 되는지 이런 종목들 여러분들도 충분히 잡아보실 수 있고 저점 매수, 고점 매도에 대한 부분 굉장히 어려우실 수 있는데 기술적인 부분 그리고 거래량으로 어떻게 급등주를 미리 잡는지 그 방법에 대해서도 많이 말씀을 좀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코스피 4천 부근에서 변동성 시장 대응에 대해서 말씀을 좀 드려봤는데 단기간적으로 매매하시기가 굉장히 까다로우실 겁니다. 그래도 이렇게 변동성 시장에서는 개인들 특히 이렇게 수급이 들어오는 큰손 종목에서 수익을 또 많이 내실 수 있는 또 절호의 기회라는 거 다시 한번 더 말씀을 좀 드리면서 지수와는 상관없이 튀어주는 그런 끼 있는 종목들 많이 매수하시라는 말씀 드리면서 오늘 강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